뇌내혁명, 뇌내혁명. 자, 예. 뇌 분비 호르몬이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A Great Revolution in the Brain World. 자, 뇌내혁명. 하루야마 시교, 반광식 역. 자, 일본 학자들이 참 아주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1940년 교토 출생, 한의학 가문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침구, 지압술 등을 수업해서 8세부터 침술사 자격증을 획득. 대단하네요. 1966년 동경대 의학부 졸업, 동경최신병원 외과, 동경교직원 상조회 삼약병원 외과 과정을 거쳐 가나가와 현 야마토시 전원후생병원 원장, 서양의학, 동양의학 융합한 치료, 건강지도로 높은 평가. 자, 의학 박사로서 한국계 2세라고 했네요. 한국계 2세. 신주쿠 건강관리센터. 이렇게 역전한 방광식. 이렇게. 자, 이 책을 요즘 책을 읽다가 버리기도 하고, 내가 이 책을 또 한 권 더 있어서 누가 빌려줬더니 아예 돌려주지를 않네요. 그런데 또 클린하우스에 또 누가 이렇게 버려놓은 것을 다시 챙겨서 이렇게 귀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하루야마 시기오. 1995년 카피라이트. 오래된 책인데, 오래된 책이지만 이 책이 아주 잘 쓰여진 1996년 2월 편입날 초본. 머릿말에 현재 우리 의사들이 의료 활동을 통해서 실제로 고칠 수 있는 병은 전체의 약 20%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도 크네요. 20%면 크죠. 나머지 80%는 의료비만 물세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의료비는 멀지 않아 200조 원을 상회하게 될 것이다. 2010년에는 700조 원에 달할 것이라 예상된다. 지금은 더 크겠네요. 의료행위란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어려서부터 동양의학과 접해봤으며 성장에서는 서양의학을 공부를 했다. 이렇게 적적적적 침술도 하고, 이렇게 뇌에서 분비하는 이 호르몬이야말로 이 책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나는 이 호르몬을 뇌내 모르핀이라고 명명하겠다. 분자생리학 분야에서는 기공이나 명상과 같은 동양 고유의 건강법이 호르몬 분비를 원활하게 만들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여 현대의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처럼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이 결합하여 의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자 지금까지 병을 치료하는 데 초점을 맞추던 의사들 역시 환자들이 병에 걸리기 전, 즉 미병 상태 단계에서 병을 미연에 방지하여 건강과 장수를 유지하게 하는 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정말 바람직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나 또한 그렇게 예방의학으로, 동양의학의 의사는 자신을 찾아온 환자에게 두 손 모아 사죄하라는 말이 있다. 건강한 사람을 병들게 방치한 것 자체가 의사의 책임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이런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의사가 거만한 자세로 환자를 진단하는 태도는 현재의 의료가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양의학이 발달함에 따라 새로운 약이나 치료법이 잇따라 개발되고 있으나 그로 인해 파생되는 부작용 역시 커다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본래 인간은 자신의 체내의 모든 질환에 대한 방어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이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면 암이나 심장병 또는 뇌혈관 장애 등의 질병은 상당히 감소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이 이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대체로 평소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식생활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른 식생활을 하면서 호르몬이나 면역체를 효과적으로 조절한다면 우리 인간은 의약품 등의 인공적 물질에 의존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호르몬으로 할 수가 있다. 고령화 추세에서 저자가 이렇게 선으로 썼네요. 이 내용을 쭉 보면은 쭉쭉 프롤로그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진정한 의학은 뭐냐, 뇌내 모르핀, 그래서 마이너스 발상, 플러스 발상, 뭐 이런 발상에 대한 거, 마슬로 박사의 5단계 이것도 있고, 호르몬에 이렇게 체내 포인트는 식사, 운동, 명상이다 이렇게 했고, 지방을 섭취해도 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거 미리부터 이렇게 하셨네요. 이 당시에는 저탄고지를 할 때가 아니었는데, 자, 우운해를 사용하는 인문계 사람들이 오래 산다. 우운해. 그냥 너무 이 체력을 소모하지 않는 사람들이 건강하다 이 말인데요. 이렇게 동양의학 알파를 일으키는 명상법은 뇌노모르핀을 만드는 단백질을 이렇게 활성산소의 독을 중화시키고 알파의 뇌파를 만들자. 산화는 두렵다. 내가 젊으면 125세까지 살 수가 있다 해서 자, 이렇게 뇌를 건강하게 하자. 프롤로그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접점을 치료한다. 이 연구를 많이 하시고 공부를 하신 분들이 제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뇌의 혁명 프롤로그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접점에서 치료한다.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의학이다. 내가 의사가 된 동기는 일종의 아쉬움 때문이었다. 나는 대대로 동양의학을 기업으로 하는 가정에서 태어나 4살 때부터 할아버지에게 침구 지압술을 배웠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 결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문의 비법을 전수받아 8살 때 침술사 자격을 획득하게 되었다. 그 후 나는 할아버지가 환자를 치료할 때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그 경험은 나로 하여금 동양의학이 인간의 병을 치료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서 서양의학을 많이 접하게 되었고 서양의학이 아주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쉽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다. 서양의학은 기본적으로 병리학이므로 병의 원인과 치료 방법은 물론 치료 과정까지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다. 게다가 엑스레이를 찍거나 기타 검사 방식을 통해 데이터를 뽑아서 정확한 수치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동양의학과 달리 대단한 설득력을 갖는다. 반면에 동양의학은 허와 실, 음과 양이라는 말로 설명하는 탓에 왠지 모르게 고리타분하고 진부한 느낌을 준다. 게다가 뭔가 철학적인 냄새까지 풍겨 일반인은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 하지만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성인병이나 피로성, 어깨 결림, 요통 등은 동양의학이 단연 우세한 효능을 발휘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 나로서는 정말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었다. 동양의학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효능을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하는 방법은 없을까? 자, 이렇게 해서 동양의학과 접목을 했다 말인데요. 개업으로서의 경험이나 병원 경영의 노하우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커다란 장애 요인이었다. 좀 더 경험을 쌓아 훌륭한 의사로 인정받은 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선배의 충고에 따라 나는 몇몇 병원에서 소화기 계통의 외과의로 수업을 쌓은 후에 드디어 내 병원을 개업하게 되었다. 그때가 8년 전으로 전원도시 후생병원이 바로 그 병원이다. 현재 이 병원은 입원실 260개실로 내과, 외과, 소아과를 갖춘 종합병원이다. 동양의학에 미병이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병이 나기 일보 직전의 상태를 말하는데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이 동양의학의 목표이며 동시에 우리 병원의 목표이기도 하다. 이런 중심으로 자,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28세의 젊은 사람이 103kg 미만의 체질인 이 남성은 약혼자에게 너무 뚱뚱해서 싫다는 말을 듣고 그저 단순히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입원하게 되었다. 환자도 아닌 사람이 입원하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을 궁극의 목표로 세운 나는 그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는 입원 후에 40일에 걸친 치료를 통해 약 15kg을 빼고
80kg 정도의 체중으로 퇴원할 수 있었다. 살이 빠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본인은 물론 약혼자도 크게 기뻐했다. 물론 체중이 줄어들었다는 건 아주 만족할 일이다. 그러나 본인에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비만 상태가 지나쳐 대단히 위험한 발병 상태에 놓여 있었다. 간 기능이 나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다. 중성지방도 과다한 상태였다. 간염, 만성췌장염, 고콜레스테롤 혈증, 고지혈증 등 그럴싸한 병명을 얼마든지 붙일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이처럼 위험한 상태가 다이어트 입원 중에 모두 정상으로 회복된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만한 사람이 와서 예방의학을 했더니 진짜 병이 걸릴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다 해결했다, 이런 말인데요. 본인은 자신이 그렇게 위험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도, 완전히 치료받아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사실도 모른 채 단지 살이 빠졌다는 결과에 만족스러워하며 퇴원했다. 이것은 내가 이상으로 삼는 의료의 한 단면이다. 미병 상태에 있는 사람을 병에 걸리지 않는 정상인 상태로 되돌려 퇴원시키는 것이 내가 의사로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이기 때문이다. 자, 이런 정신으로 환자를 위한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치료만 하지 않고 이렇게 미리미리 예방의학을 할 수 있는 것이 참 귀한 의사의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뇌에서 모르핀을 분비시키자. 도대체 우리 병원에서 이 남자를 어떻게 치료했길래 이러한 결과를 얻었는지 몹시 궁금하게 여길 사람이 많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나는 이 사람에게 식사와 운동 그리고 명상이라는 세 가지 치료 방식을 제시했다. 식사는 고칼로리, 저칼로리, 고단백, 저칼로리에 초점을 맞추고, 운동은 근육을 붙이고 지방을 없애는 데 주력했다. 명상은 플러스 발상을 생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플러스 발상이란 모든 것을 긍정적 발전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데, 처음부터 본격적인 명상에 들어가는 것은 무리이므로 우선 명상실에 차분히 앉아서 플러스 발상을 하도록 만들면 뇌파를 측정한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동양의학의 치아법을 응용한 메디컬 마사지를 적절히 사용했다. 나는 위와 같은 방법만으로도 성인병 발병 위기에 있는 사람을 건강한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 불면과 환청, 우울증으로 정신병에 걸리기 일보 직전에 있던 58세의 한 여성도 같은 치료법으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 간기능 장애가 있던 46세의 여성은 비만 체질이 아닌데도 고혈압과 지방간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근육질이 없고 지방만 많은 야윈 체형이었으나 이 여성 역시 4주간의 통원 치료를 통해 지방간과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 상태로 되돌릴 수 있었다. 당뇨병과 고혈압 증상으로 입원한 63세 남성은 의식까지 몽롱한 상태였다. 처음에는 하는 수 없이 인슐린을 사용했으나 곧 약으로 바꾸었으며 이제 둘 다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을 정도로 회복했다. 이 환자 역시 앞에서 말한 똑같은 방법으로 치료했다. 위에 열거한 여러 가지 치료 사례에는 공통적인 비밀 하나가 있다. 이 책의 주제이기도 한 뇌내 모르핀이 바로 그것이다. 인간의 뇌는 모르핀과 비슷한 물질을 분비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 뿐 아니라 노화를 방지하고 자연 치유력을 높여주는 아주 뛰어난 양리 효과를 갖고 있다. 나는 이것을 뇌내 모르핀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호르몬을 계속 분비시키면 그 효과가 뇌뿐만 아니라 몸 전체에 확산되어 신체의 여러 기관을 건강하게 만든다. 즉 우리 인간은 그 어떤 약보다도 우수한 제약 공장을 몸속에 지니고 있으며 나는 바로 이 제약 공장을 철저하게 이용하려 한 것이다. 뇌내 모르핀의 존재는 이제부터 알려져 왔으나 진통 효과 이외의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생각되어 오랫동안 그다지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이러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여 굉장히 효력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밝히게 되었다. 인간은 화를 내거나 강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서 노르아드레 날린 강력한 혈압 상승제 역할을 하는 신경전달 물질이라는 물질이 분비된다. 이 물질은 호르몬의 일종으로 대단히 극렬한 독성을 갖고 있다. 자연계에 있는 독으로는
뱀 다음으로 그 독성이 강하다고 한다. 물론 뇌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은 극히 소량에 지나지 않지만 항상 화를 내거나 스트레스를 자주 받으면 이 호르몬의 독성 때문에 노화가 촉진되어 오래 살 수가 없다. 우리 병원을 찾아온 환자는 물론 인간이 질병에 걸리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뇌에서 분비하는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이 물질은 우리 인간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뇌는 베타 엔돌핀이라는 호르몬도 분비한다. 이 호르몬은 뇌에서 분비하는 호르몬 가운데 가장 긍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물질인데 현대 과학이 밝힌 바에 의하면 노르아드레날린과 베타 엔돌핀은 아주 기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한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뇌는 독성이 있는 노르아드레날린을 분비한다. 하지만 기분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베타 엔돌핀을 분비한다. 뇌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을 분비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베타 엔돌핀을 분비하는 것이 좋은지는 세상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아무리 불쾌한 일을 겪더라도 사태를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뇌는 신체에 이로운 호르몬을 분비한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행복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화를 내거나 누군가를 증오하는 불쾌한 감정을 가지면 몸에 해로운 물질을 분비한다. 따라서 모든 것을 플러스 발상으로 받아들여 늘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항상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면서 질병 없이 편안하게 일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담배도 건강에 나쁜데 라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피우면 좋지 않지만 담배를 즐기는 사람이 작업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며 아 좋다라는 기분으로 피우면 뇌내 모르핀이 분비된다. 인간은 대개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성관계를 할 때 쾌감을 느끼는 법이다. 하지만 스포츠나 공부, 작업을 통해서도 쾌감을 느낄 수가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거나 사회를 위해 봉사할 때도 정신적인 쾌감을 느낀다. 어떤 일이든 마음가짐 하나에 따라 몸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한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증명된 것이다. 뇌내모르핀은 성인병도 막아준다. 뇌내모르핀은 뛰어난 효능을 많이 가지고 있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베타 엔돌핀은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뛰어나다. 세균에 의해 감염된 질병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은 아무리 마음가짐으로 노력한다 해도 소용없으리라 생각할지 모르나 뇌내모르핀은 면역세포를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심지어 에이즈와 같은 병에도 강한 저항력을 발휘할 수 있다. 실제로 에이즈라는 병은 감염자와 접촉해도 어떤 사람은 감염되고 어떤 사람은 감염되지 않는다. 또한 감염 초기에 의사를 찾아가서 화들갑을 떨어도 흐지부지한 치료를 받아 결국 감염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각오를 단단히 굳히고 명성이나 기공에 열중하여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발병되지 않고 감염 초기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후자는 뇌내모르핀에 의한 면역력 향상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에이즈라는 병은 누구나 걸리는 병이라고 할 수 없으나 혈관이나 심장 계열의 질환은 성민병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이 질병에 걸릴 위험을 안고 있다. 하지만 뇌에서 분비하는 뇌내모르핀은 이 같은 성인병에도 경리적인 플러스 효과를 발휘해준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스트레스가 곳곳에 널려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 강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뇌는 앞에서 말한 아드레날린, 척추 동물의 부신 수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교감신경 흥분제, 혈관 수축제, 혈압 상승제 따위로 작용해서 계열의 독성 호르몬을 분비한다. 이 호르몬은 적정량이 분비되면 신체에 긴장과 활기를 주어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과잉 분비되면 혈관을 수축시킨다. 혈관이 수축되면 혈압이 오르고 혈액 흐름에 장애가 일어난다. 뇌에 있는 굵은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또 뇌의 동맥이나 정맥의 폐색으로 인해 허혈성 괴사가 일어나는 현상을, 가는 혈관이 막히면 기억상실 및 치매 현상을 일으키게 된다. 하지만 뇌내모르핀은 수축된 혈관을 원상태로 되돌리고 혈액의 흐름을 순조롭게 도와주는 작용을 한다. 성인병 발병은
대부분 혈관이 막히는 데서 시작하는데 내내모르핀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작용을 하므로 결국 성인병을 예방 혹은 치유하는 효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또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악성산소 중에 활성산소라는 것이 있다. 활성산소 가운데는 우리가 호흡한 산소가 그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고 자연계에 그대로 산재해 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체내에 들어가서 노화우 물질을 만들거나 유전자를 해치기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최대의 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활성산소는 달리기를 하는 등 인체가 에너지를 사용할 때 반드시 분비되어 나오기 때문에 인체에는 산소독,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기능이 갖추어져 있다. 소우드 효소는 슈퍼록사이드 디스뮤타제인데 유해산소 중화 과정에 관여하는 효소가 바로 활성산소 중화에 관여하는 물질이며 이것은 인체 내에서 합성된다. 인체 내에서. 따라서 활성산소가 발생한다 해도 그것을 중화시킬 만한 소우드가 만들어지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뇌 운동이 저하되면 소우드를 생성하는 능력도 저하된다. 따라서 해로운 활성산소가 점차 확산되어 노화와 성인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노르아드레날린과 같은 아드레날린 계열의 호르몬의 분비는 활성산소의 발생을 촉진시키므로 가급적이면 이런 물질이 분비되지 않게 노력하는 것이 뇌를 젊게 유지하는 관건이 된다. 그러니까 화를 내고 부정적이고 사고가 늘 뭔가 남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나 늘 그런 사람들의 뇌는 망가지고 피도 망가지고 활성산소는 많이 생기고 결국은 질병 속에서 빨리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요. 뇌세포가 젊으면 활성산소 해악 역시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 최근 연구에 의해 밝혀졌다. 그런데 뇌세포의 젊음을 유지시키는 물질이 바로 뇌내모르핀이므로 늘 이 뇌내모르핀을 분비할 수 있는 생활방식, 즉 플러스 발상을 한다면 우리 인간은 노화와 질병이라는 인류 최대의 적을 물리칠 수 있게 될 것이다. 덧붙여 기억력을 향상시키거나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것,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인내력 및 창조적 사고 역시 뇌내모르핀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인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는 그 사람이 분비하는 뇌내모르핀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나는 자신의 체험에 근거하여 뇌내모르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효능과 뇌내모르핀을 효율적으로 분비시키는 방법 등을 이 책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르핀은 일종의 마약으로 독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뇌내모르핀은 독성이 없다. 반면에 효력은 마약 모르핀의 5배, 6배나 된다. 개정에는 법을 어기고 폐인이 될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마약 모르핀에 손을 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유는 기분이 더할 나위 없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물주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충분한 쾌락을 즐길 수 있도록 우리 인간에게 뇌내모르핀이라는 선물을 주셨다. 조물주는 이 선물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인생을 유쾌하게 살아라. 유쾌하게 살면 병에 걸리지 않으며 젊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준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뇌내모르핀은 바르게 살아가려는 사람에게 신이 내려주신 최대의 선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럼 이제부터 조물주가 내려주신 인류 최대의 선물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다. 1장에서 의학으로 증명하는 플러스 발상의 효과. 의학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제 1장에서 의학으로 증명하는 플러스 발상의 효과. 마이너스 발상은 왜 병이 되는가? 최근 플러스 발상법이나 긍정적 발상 등의 개념이 많이 논의되고 있다. 매사를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수용하면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는다.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결과도 좋다는 정도로 의미로 사회 일반에서 이해되고 있는 것 같아.
이 같은 분위기는 의학계에도 널리 퍼지고 있다. 육체와 마음은 늘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추상적인 관념 상태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구체적인 물질로 변화되어 육체에 작용한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남에게 어떤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체내에서는 노화를 촉진하고 암을 유발시키는 물질이 생성된다. 반대로 고맙다고 생각하면 젊음을 유지하고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물질이 만들어진다. 인간의 체내에서 이러한 메커니즘이 작용한다는 사실은 의학적으로 이미 충분히 밝혀졌다. 따라서 무엇이든 플러스 발생을 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면역성이 강하여 좀처럼 병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늘 마이너스 발생만 하는 사람은 한심스러울 정도로 쉽게 병에 걸리고 만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라이프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기운이 없고 병약한 사람이 있다. 이 같은 차이는 모두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마음가짐에서 시작이 된다. 그렇다면 마음가짐에 따라 다르게 생성되는 체내 물질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호르몬으로 알려진 물질이 바로 그것인데 이 가운데에서 마음가짐에 따라 좌우되는 주요 호르몬으로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 그리고 베타 엔돌핀 등을 들 수 있다. 인간이 화를 내거나 긴장하면 뇌에서는 노르아드레날린을 분비한다. 공포감을 느끼면 아드레날린을 분비한다. 호르몬이란 세포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물질이다. 다시 말해 이것은 뇌에서 내린 지령을 세포에 전달하는 물질이다. 분노라는 정보가 전달되면 육체는 경계 상태에 들어가 매우 활동적인 상태가 된다. 이렇게만 작용한다면 살아가는 데 별 지장이 없을 터이나 그러나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불행하게도 이 물질은 대단한 독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화를 자주 내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로 인해 발생되는 노르아드레날린의 독성으로 인해 병에 걸리거나 노화가 촉진되어 그만큼 빨리 죽게 된다. 반대로 늘 미소를 띤 얼굴로 사물을 바라보며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내 안에서는 내 세포를 활성시키고 육체를 이롭게 만드는 유익한 호르몬이 분비된다. 이들 호르몬은 인체를 젊게 만들 뿐 아니라 암세포를 파괴하고 인간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 따라서 인생을 즐겁게 건강하게 그리고 암이나 성인병에도 걸리지 않고 장수하기를 바란다면 뇌에서 좋은 호르몬이 많이 분비하는 삶을 꾸려나가야 할 것이다. 사람에게 유익한 이 호르몬이 바로 내가 말하는 뇌모르핀인데 이런 명칭을 붙인 이유는 물질의 구조식이 마약 모르핀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쾌감을 주는 호르몬은 약 20종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그 작용이나 강력의 차이는 있으나 양리작용은 거의 같다. 우리 인간은 나쁜 것을 생각하고 실제로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경우가 많다. 가령 다른 사람을 공경에 빠뜨려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래서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하자. 또는 지위나 명예를 얻었다고 하자. 그러한 소망을 실현하면 그 사람은 큰 행복감을 느낄 것이다.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맛보면 뇌에서는 몸에 이로운 호르몬이 분비된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그러한 기쁨은 오래가지 않는다. 반드시 어디선가 이상하게 꼬이게 된다. 이웃이나 사회에 해를 끼치거나 남에게 원망을 사는 행동을 하면 무슨 까닭인지 잘 알 수 없으나 너는 그 사람을 서서히 멸망의 방향으로 유도해 간다. 나는 이것을 조물주가 바람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남고 그것에 역행하는 사람은 소멸되는 메커니즘을 만들어 유전자라는 형태로 인간의 몸 안에 심어 놓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싶다. 사실 내 속에는 선조의 선행이나 악행에 관한 기억까지 모두 입력되어 대대손손 누적된다. 따라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일런지 모르겠다. 그렇군요. 그렇게 인간이 잘못된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그 뭔가 잘못된 트러블 속에서 내 세포가 망가지게 되어진다라는 것까지 여기까지만 보도록